박사님이 예비 설명을 다 해주셨으니까 저는 바로 그냥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거를 좀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자, 2개의 물 분자가 들어가서 4개의 H 플러스하고 4개의 전자하고 그 다음에 O2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게 바로 지금 얘기를 하자면 물 분해형 광합성이잖아요. 물 분해형 광합성. 그러니까 물을 분해해서 산소 O2가 출현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모든 박테리아가 저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천 종의 박테리아가 있지만 시아노박테리아만이 저걸 성공하는 거예요. 일명 이게 바로 콕스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생활 훈련하기 좋은 가장 큰 이거잖아요. 그래서 전자 이동, 양성자 이동이 생활의 대부분이라는 걸 콕스 모델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백으로 되어 있는 동그라미는 산소입니다. 산소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칼슘 이가. 칼슘 이가에 뭐가 붙어 있냐면 H2O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산소에 또한 망간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망간 이가. 망간 이가에 마찬가지로 H2O가 붙어 있습니다. 망간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망간 3가. 그다음 이곳과 이곳에 망간 4가가 있습니다. 망간은 7가까지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이쪽을 보자면 이건 어떻게 쓸 수가 있나요? 자, 루이스 다스로 하겠습니다. H2O는 산소는 체외박 전자가 6개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고, 그 다음에 수소가 지금 붙어 있죠.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망간 이가가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S0라고 명명을 하자. 자, 이게 바로 물 분해형 광합성이잖아요. 물 분해를 물을 뭐가 분해를 하냐면, 그쵸. 그러니까 물 분자가 양성자 4개, 전자 4개, 산소 2개, 조 숫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그대로 좀 따라가는 거예요. 한유, 빛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가게 되냐면 전자 하나하고 그 다음에 양성자 하나가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나가게 되냐면, 자, 마찬가지로 산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있고 수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전자 하나가 나가요. 전자 하나가 나가고 그 다음에 양성자 하나가 나갔습니다. 그럼 여기가 비어 있는 거죠. 비어 있고 그러면 뭐가 남냐면 망간 이가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망간 이가에서 여기가 지금 전자가 하나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전자 하나를 채워주면서 망간이 이가가 아니라 망간 3가로 변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S1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너무 크게 그렸나요? 다시 한번 한유. 그러면 전자 하나. 여기서는 전자 하나만 나가게 되는데 여기에 연관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던 거냐면 여기 망간 3가에서 전자가 하나가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릴게요. 그래서 망간 3가가 전자가 하나 나왔으니까 망간 4가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S2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 또다시 빛이 지금 4번이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한유. 그래서 전자 하나, 그 다음에 양성자 하나. 이렇게 되면, 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우선 양성자가 하나가 나갔어요. 그러면 여기 양성자 하나가 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산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어 있고 양성자가 나갔고 그 다음에 전자가 하나가 나갔잖아요. 전자가 하나가 나갔으니까 Mn 4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다시 근데 어떻게 우리가 편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냐면 이 옆에 있던 거를 밑으로 똑같이 내릴 수가 있죠. Mn 플러스 4로 이렇게 일시적으로 했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S3라고 합니다. 콕스 모델이 생활책에 딱 한 번씩 나와요. 그것도 그렇게 상세하지 않고 대충 나오는데 그걸 다 메카였던 거예요. 자, 여기에 다시 마찬가지로 한유, 그 다음에 전자하고 양성자가 나가게 되면 자,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이 Mn 그 플러스 4가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밑으로 있었죠. 일곱, 여덟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 전자 하나가 나갔어요. 전자 하나가 나갔어요. 잠깐만. 아, 전자 하나가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예, 5가가 되죠. 5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이 양성자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드디어 이쪽에 칼슘에 있는 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다 끝났고 칼슘에 붙은 하나, 둘, 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칼슘이 뭐냐면 여기에 칼슘에 H2O가 붙었는데 H 하나를 떼낸 거예요. 그러니까 H 하나를 떼내고 여기 이거 있었으니까 H 이렇게 되고 칼슘 2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전체 느낌 완전 물 2개를 순차적으로 포토를 다 빼내고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컵의 역할을 하는 그 하나의 루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보면 여기 두 개가 5하고 5가 지금 공유결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자 5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H가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요걸 지금 공유결합으로 하고 그러면 대신 여기는 지금 두 개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5가가 아니라 이제 망가는 3가가 되겠죠. 그리고 두 개 산소가 결합하는 거예요. 저게 두 개 산소가. 칼슘은 이렇게 두 개가 그대로 있고요. 자, 요런 형태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빛은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형태가 되냐면 다 온 거예요, 사실은. 네, 다 온 거예요. 이렇게 갖고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이제 물이 H2O가 두 개가 들어가고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걸 확인해보세요. S0로 다시 돌아가줘야 돼요. 그래 총매가 되잖아. 네, 그 다음에 이걸 액티베이션 시키는 예,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를 지금 이렇게 나누게 되면 어떻게 나눠지게 되냐면 요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요걸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렇게 남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5가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요렇게 남고 H 요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Mn 플러스 3가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칼슘 플러스 2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성자가 4개가 들어와 있잖아요. 이 양성자를 우리가 좀 편리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H 플러스 이렇게 전자 하나가 지금 달려 있는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요것이 2개, 3개, 이건 편의상 이쪽으로 놓은 겁니다. 4개 있다라고 치면 요것이 이제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그대로 요쪽으로 가서 박힐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갖고 H 할 수가 있죠. 그럼 이거는 벌써 사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또 하나 박힐 수가 있죠. 바로 요겁니다. 요게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H 이렇게 박힐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요 H 플러스가 여기로 와서 여기에 H가 붙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요 앞에 있던 요 마이너스는 요거를 바꿉니다. Mn 망간 2가로. 그러면 남는 거는 요거 하나만 남아요. 그러면 요 마이너스는 어디에? 예. 요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이쪽에 망간 4가로 바꿨었던 거에 요걸 갖다가 망간 3가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남는 거는 뭐만 남아요? 이제 양성자 하나 남는데 그게 바로 양성자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물 두 분자가 들어가서 우리가 숨쉬고 있는 바로 이 O2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개의 H2O가 들어가서 O2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됐고, 이게 콕스 모델의 루이스 닷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겁니다. 요거는 이게 지금 어디서 일어난 거냐면 여기 지금 망간 4 컴플렉스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MN4 요 컴플렉스가 엄청 중요하고, 이게 다른 얘기로 옥시전 이발빙 요 메커니즘이 지금 컴플렉스입니다. 감압성보다 먼저 출현했다는 거예요. OEC라고 하고, 이것이 뭐냐면 지금 카탈라제 두 개를 사용을 해서 이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 카탈라제를 얘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이 이제 포르피린 구조,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포르피린 구조를 간단하게 보자면 나중에 할까요? 예, 그래서 생략을 하고 나중에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엽록제틸 틀라코이드 막에 있어서의 그 물분해형 강합성에서 어떻게 O2가 나오는지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여기죠. 그러니까 산소가 들어가서 어떻게 물이 나오게 되는지, 예. 이게 이제 호흡인 건데 결국은 이 호흡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지 이걸 보겠습니다. 이것도 색깔을 바꿔서 감압선하고 호흡이 정반대 과정이고, H 플러스 전자, 그 다음에 산소가 들어가서 두 개의 물 분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 보셔야 되냐면, 이게 지금 시토크롬 A, 카파 A, 시토크롬 A 좀 나오게 되죠. 시토크롬 C에서 중요한 거는 시토크롬 C에서 여기가 이게 전자 전달기인데, 전자 전달을 어떻게 해주냐면 한 개씩 해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 개씩 이렇게 하고 이제 4번을 해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시토크롬 A, 그 다음에 시토크롬 A3, 카파 B, 요게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걸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토크롬 C가 1전자 캐리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신기해요. 전자 하나밖에,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씩 바뀌고 있는 식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빠져나올 확률이 높고. 구분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미토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기 시토크롬 A3는 삼가철에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카파 B는 구리 이가입니다. 자, 요거를 알고, 자, 여기에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전자가 지금 파는 한 번, 한 번, 예, 전자 오면서 두 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번 들어왔을 때 철이 3가에서 2가로 바뀌겠죠. 예, 그 다음에 구리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저게 파는 거예요. 예, 이 상태에서 이제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 O2가 들어오는 거예요. O2. 우리가 호흡한 산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O2가 들어왔습니다. O2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줄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철하고 구리가 있으니까 철이 이 옆에 붙어주면서 전자 하나를 내놓고 3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구리가 이 옆에 붙어주면서 전자 하나를 내놓고 이제 2가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이런 형태에서 다시 그러니까 공유 결합을 하기 위해 갖고 2 플러스에서 3 플러스 되면 전자 하나를 내놓는 거예요. 공유가 팔을 만드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이게 중요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두 개의 양성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자가 마찬가지로 또 하나씩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시토크롬 C가 하는 일입니다.
무척 중요하죠. 시토크롬 C. 자, 이래서 전자 2개 하고 그 다음에 양성자 2개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우선 산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산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양성자가 2개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 들어가고 H가 맞죠? H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H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애초에 모양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3가 그 다음에 구리는 2가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양성자 하나 하고 전자 하나 하고 맞죠? 양성자 2개가 지금 여기 들어간 건데요. 그렇지. 거기서 내리려면 다시 양성자 2개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뭐가 되냐면 양성자 2개가 이제 들어가게 되죠. 여기에 양성자 2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면 자, O 하나 둘 셋 넷 H 저쪽에 빨간 걸로 H. 양성자 4개 하는 저걸 주시니까 말이에요. 양성자 4개, 전자 4개 이게 핵심이에요. 그 숫자가. 그 다음에 아무가 딱 맞아야 돼요. 이게. 이렇게 됐던 것이 이렇게 된 이게 똑같은 거죠. 이거는 지금 똑같은 거고 그럼 양성자 2개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양성자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H 들어가고 H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바로 H2O 그래서 2개의 H2O가 되고 여기서 빠져나왔었던 철 3가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빠져나왔었던 이게 워낙 배이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철하고 구리를 밀쳐내고 대신 이 지금 양성자가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다시 돌아가고 철 3가, 구리 2가 다시 되버렸잖아요. 자, 구리 2가. 네. 그러면 보세요. 이게 그대로 다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2개의 H2O 2개의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2개의 H2O하고 그 다음에 철 3가 그 다음에 구리 2가가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일어나는 과정이고요. 그거를 다른 측면으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2가 들어갔습니다. O2가. O2. 이 과정을 이해하면 여러분들 활성산소 노화가 왜 되는지가 가장 주범의 이유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지금 O2죠. 우리가 옥시전이라고 하는 O2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자 하나가 들어갔어요. 전자 하나가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찍혀 있었던 것이 여기 하나가 지금 더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O2 마이너스 해갖고 이게 슈퍼 옥사이드 라디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활성산소하고 관련된 상당히 위험한 그런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자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둘. 자, 요게 바로 O2의 마이너스 2가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지금 그리는 다이어그램은 그러면 산소에서 물로 바뀌는 산소가 물로 반응되는 과정인데 저게 우리가 호흡하는 기간에 5% 정도는 저길로 옆길로 빠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 길이 더 많아져요. 그러면 활성산소 문제가 돼갖고 온갖 DNA 뮤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은.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양성자 2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양성자 2개가 양쪽에 붙을 수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O2가 있는데 양성자 2개가 그대로 갖다 붙어주면 이게 바로 H2O2 우리가 과산화수소수라고 하는 상당히 위험한 거죠. 하이드로젠 퍼옥사이드. 이 다이어그램이 사실은 지구 전체 역사로 만들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생물학 이야기가 아니고 행성 지구 태초의 발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민내의 책에 산소란 책에 이쪽 이야기를 거의 흑해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긴 이야기를 해요. 이게 초기 지구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공식입니다. 네. 여기 이제 다시 전자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해서 OH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죠. 왜냐면 전자 하나가 들어가 갖고, 왜냐면 여기는 지금 공유결합 이쪽에 다 가져갔잖아요. 다 가져가서 비어 있는 건데 지금 하나가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OH 이렇게 찍어줘요. 그래갖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기에 다시 뭐가 들어가냐면 두 개의 H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양성자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의 양성자하고, 두 개의 양성자가 아니고 양성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전자 하나 하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예. 그렇게 되면 붙이면 지금 저 하이드록실 라디칼이 가장 주범입니다. 요것이 저게 예. 저게 반감기가 15분 1초가 돼요. 곧장 모든 물질한테서 전기가 하나를 타치하고 주반이 일어나서. 네,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H2O가 되는 거죠. 그래서 O2가 어떻게 해서 이제 H2O가 되는지 이 과정을 전체를 다 우리가 훑은 건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이 직접 이렇게 내려옵니다. 예, 이것이 95%고, 좀 전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영양이 좀 부족하거나 이럴 경우에 5% 이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서 위험한 것이 이 슈퍼옥사이드 레디칼하고, 그 다음에 여기 OH 이거, 그죠? 예, 요 부분이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것은 우리가 어떻게 O2가 발생을 했는지, 그 다음에 O2를 갖고 어떻게 우리가 물을 만들었는지 이 과정을 봤습니다. 자, 요거를 잠깐 지우겠습니다. 지우는 동안 박사님께서 보충을 좀 하세요. 네. 그래서 내가 좀 같이 하는 동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이 야가 먼저 지금 수식적인데 야가 먼저 빠져나와요. 야가 초범이에요. 심지어 뭐라는 야를 갖고 야가 나오면 문제가 생기면 야가 FE를 만나는 거예요. FE 상가를 만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전자 하나를 일로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FE 이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들었어요. 이거 지구 역사 전체하고 같은 내용인데 FE 상가는 물에 녹지 않아요. FE 이가는 물에 녹아요. 물에 녹는다는 말이 뭐냐면 이 철들이 전부 다 생체 조직에 헤모그로빈이든지 그러니까 염록 핵 구조 안에 피델토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헤모그로빈에서 철이 빠져나와 버리면 녹는다는 말이 뭐냐면 생체 세포 내에서 야들이 생체 그러니까 뭐냐면 햄 구조 속에 철이 박혀있던 이 철이 삼가철이 이가철로 되면 삼가철 때는 물에 안 녹는데 이가철이 되면 물에 녹기 때문에 이 분자 속에서 빠져나와 버려요. 빠져나오면 이게 분자가 그 기능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중에 그 하수 처리하는 거하고 연결돼서 계속 적어봐요. 네. 계속 수식적으로. 그러면 이 야를 빨리 없애줘야 돼요. 야가 생기면 철이가가 생기고 철이가는 물에 녹기 때문에 물에 녹는다는 말은 생체 분자에서 그 철이 빠져나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이 반응을 돌아갖고 야가 생겨요. 수포 요소 야가 생겨. 야가 좀 흉악거든데 야를 그냥 뒤에 뻑치기라고 해요. 그런 말 흉악한 말 있어요. 진짜 무서운 문제. 야는 잡아낼 수가 없어요. 15분 1초 만에 사라지는데 만나는 모든 데서 보시면 전자를 빼들어와요. 그럼 이 옆에 DNA가 있다면 DNA 전자를 빼들어와 버려요. 그럼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걸 생기자마자 없애주는 게 이 루프를 안 돌게 하는 관건이에요. 여기 생기자마자 없애게 하는 게 바로 카탈라제예요. 네. 그래서 그게 행성주기 초기부터 이게 진화되어 왔다는 증거가 카탈라제가 동식물 세포 박테리아부터 그 카탈라제가 들어가 있는 세포 소기관이 폭신이 다 있어요. 폭신이. 네. 지금도 그 과정입니다. 네. 요거를 이제 몇 개 그 식을 좀 반응식을 보도록 할 건데, 이렇게 되면 요게 두 개의 H2O 플러스 O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쓰이게 되는 것이 바로
지금 그 진화 과정에서 지금 수폭사이드 라디칼을 제거하지 않으면 생명자 출현 못해요. 그래서 저걸 제거하는 방식이 엄청나게 급격히 진화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카탈라제고, 카탈라제가 출현했기 때문에 카탈라제 두 번째를 붙이면 바로 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압성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강압성이 왜 출현했냐면 카탈라제 때문에 출현했고, 그럼 카탈라제 왜 출현했냐면 지구 초기 환경을 이해해야 돼요. 지구 초기에는 가산화수소가 많아요. 이런 체인에 의해 갖고 활성산소 문제를 생명체 출현부터 해결하지 못하면 지구상에 생명이 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카탈라제를 통해서. 지금 H2O2가 되겠죠. 그죠? H2O2O2. 그래서 보면 이 SOD라고 하는 것이 슈퍼옥사이드 리퓨타제라고 해갖고, 예.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탈라제, 요것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겁니다. 일종의 이제 효소인데요.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해결해주는 그런 효소가 되는 거죠. 항산화제. 네. 이 수식을 보면 이 문제가 생명체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게 생겼을 때, 요 문제, 요거를 스탑시켜줘야 돼요. 야가 나오면 안 돼. 야가 생기면 안 돼요. 야를 없애주는 요 O2 마이너스, 이 O2 마이너스를 양성자하고 결합시키는 게 SOD 효소고, 그러면 가산화수소 생겨요. 가산화수소도 유독한 물질이요. 가산화수소를 일단 바꿔놓고, 그 다음에 가산화수소를 집중 공유하기가 물로 바꾸는 효소가 카탈라제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우리 신체의 그 대부분이 물로 되어 있는데, 이 물이 방사능을 쏘이게 되면은 바로 이게 나오고, 그죠? 예. 왜 우리가 방사선을 쏘면 사람이 죽는다나 지금 동일한 메커니즘이에요. 네. 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얘가 뭐가 나오죠? 방사능을 쏘이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H 플러스 그다음에 플러스 전자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되죠. 예. 여기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예. 이게 지금 라디칼인데, 라디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성이기는 하지만 순간적으로 공유결합에 있어서 전자 하나가 지금 순간적으로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다른 데서 전자를 탈취를 해오겠죠. 뭐 10억분의 1초 만에 전자를 탈취를 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이라든지 DNA라든지 다른 인질이라든지 이런 데 것들을 얼그러뜨리는, 망가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방사능 때문에 사람이 암 걸리는 이유도 네. 다치고 OH는 그러니까 하이드록실 라디칼 적었다는 거다. 반응식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주기율표를 이제 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거니까 오늘 주기율표를 다 암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소, 리튬, 조 박사님 다 외우신다 그러셨는데, 네. 베릴륨, 그 다음에 중간에 잠깐 두 개 씁니다. B, C, N, F, 이게 플로르, 그 옆에 네온이죠. 산소 빠졌어요? PCN. 그러네요. N, 그 다음에 O, 플로르, 네온. 그 위에가 헬륨. 여기서 먼저 번호를 적어볼 수 있겠죠. 1번, 2번, 3번, 4번. 이 원자 번호는 뭐라 그랬죠? 전자의 수고, 양성자의 수고. 예. 같은 겁니다. 6번, 7번,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 여기에서 2에서 10, 여기 8전자설인 거죠. 그 밑에는 이제 뭐가 될까요? 그 암기하는 방법까지 박사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R, 그 다음에 SP, S인데 어디가 규소? 이쪽이 규소죠. SPS. 그 다음에 플로르 하고 성질이 비슷한, 이쪽은 죽이고 이쪽은 페민이라고 했잖아요. 플로르하고 비슷한 것이 클로르, 염소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아르곤. 그리고 8주기설이니까 여기가 10번이면 아르곤은 18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그 밑에 칼카, 그죠? 칼카. 요거를 근데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메탈 양이온이라고, 메탈 양이온입니다. 알칼리 금속. 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갈륨하고 항상 알세닉하고 같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AS죠? 네. 그 다음에 게르마늄,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황 밑에 셀레늄, 그 다음에 염소 밑에 브롬, 그 다음에 크립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중간에 비어있죠? 여기가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전이금속입니다. 전이금속이 몇 개? 10개가 있습니다. 전이금속 10개 중에서 주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지금 많이 등장했었던 망간. 망간은 25번입니다. 그리고 폐, 코, 니, 철이 26번, 27번, 28번, 그 다음에 29번 구리죠. 그 다음에 30번이 아연. 이 정도가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라서 꼭 알아야 되고요. 이 앞이 궁금하다 하면, 자, 뭐가 있죠? 스칸듐, 그 다음에 타이타늄, 바나듐, 그 다음에 크롬, 이렇게 있습니다. 요 정도를 아셔야 되는데, 자, 이게 뭘 얘기를 하고, 에너지 준위 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너지 준위를 어떻게 우리가 하냐면, 1S, 2S, 2P, 그 다음에 3S, 3P, 3D, 4S, 4P, 4D, 4F.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OS 쭉 들어가죠. 여기까지 OS, OP, OD, OF. 이 순서가 이렇게 간다고 했죠. 이렇게 갑니다. 이게 에너지 준위 순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요거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배열을 해볼게요. 1S가 있고요. 그 다음에 2S가 있고, 2S는 전자가 지금 원소가 몇 개가 들어가 있죠? 2S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2P, 그 다음에 3S, 3P, 4S, 4P가 있고, 이 중간에 3D가 있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OS, OP, 중간에 4D,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5번 계열까지는 안 해도 돼. 그거에 안 써요. 네, 그럼 이거 뺄게요. 뺄게요. 합성성 유형성 네. 있지만, 네. 많이 한다 해도 그걸 쓸 수 있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이 순서가 보세요. 1S, 2S, 그 다음에 2P, 3S, 3P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개수까지 얘기를 해주자면, 여기에는 지금 S는 2개, P 같은 경우는 지금 6개, D 같은 경우는 10개 원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P계도 네. 10개라는 중이에요. S계도 6개. 네, 보세요. 요게 지금 에너지 준위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볼까요? 1S, 그 다음에 2S죠. 그 다음에 2P, 3S, 3P, 요 밑으로 내려가서 4S, 그 다음에 3D, 요 순서. 그 예. 처음하고 그 빨리 그 컴플레이션. 예. 여기서 요거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 다음에 양자 상태, 양자수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꼭 알아야지만 이게 잘 이해가 돼요. 자, N은 우리가 주양자사라고 합니다. 주양자수. 그래서 원자 껍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개수소 원자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게 N = 1, N = 2, N = 3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 원자 껍질. N이 주양자수고, 그 다음에 L은 궤도양자수 또는 방위양자수, 또 각양자수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N-1이에요. 그 다음에 ML이라고 해서 자기양자수가 있는데, 이것은 L보다 작거나 같은, 이거 이따가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것의 개수는, ML의 개수는 2L 플러스 1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MS 해갖고 스핀 양자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아까 디라기 계산 풀었을 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거예요. 네, 요거를 어디다가 할까요? 여기다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직접 해보면은 명확해요. N이 1일 경우에 그럼 L은 몇 개죠? L은 뭐죠? 0이 되죠. N-1이니까.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S계도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기호를 S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ML은 뭐가 되냐면 2L 플러스 1이니까 제로니까 여기는 지금 1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요 0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최대 전자수는 여기 2L 플러스 1에다가 2배를 해갖고 최대 전자수는 2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방은 하나고 스핀 업, 스핀 다운 이렇게 전자가 2개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페르미온이기 때문에 전자가 페르미온이기 때문에 반정수 스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N이 2일 경우에 그럼 L은 1이 되고 요것의 이름이 기호 이름이 바로 피궤도인 거예요. 그러면 ML은 뭐냐면 몇이 되죠? 3이 되는 거죠. ML은 2L 플러스 1 해보면 3이 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0 플러스 마이너스 1까지 해갖고 이게 3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6개 최대. 이 얘기는 지금 이렇게 해갖고 방이 3개인데 여기에 2개씩 해갖고 6개가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들어가는 순서가 이렇게 되죠. 네, 이게 훈트의 법칙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순서가. n이 조금만 더 해볼까요? n이 3일 경우에 이거는 2가 되고 이 궤도를 뭐라 그러냐면 D궤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ML은 뭐가 되냐면 계산하면 5가 되죠. 이거 쉬워요. 0 플러스 마이너스 1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2까지. 그래서 5개가 방이 된 거고 그러니까 최대 전자수는 10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D궤도가 10개 있다면 전위 원소가 지금 10개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요걸 알아야지만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를 알 수 있지 그냥 외우면 안 돼. 잘 안 되거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됐어요? 네. 루이스도 빨리 안 찍어요. 네. 이제 아셨죠? 왜냐하면 D궤도에 일반 사람들 F궤도 쓸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딱 범위 안에서만 해요. 자, 그럼 이제 루이스 닷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하나, 전자수 하나, 그다음에 둘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하나, 둘, 셋, 하나, 아니죠? 하나죠? 가만 있어 보자. 갑자기 하나, 둘. 하나씩 정리하면 되지. 1S계도 2S계도. 예, 이건 지금 뭐냐면 1S에 2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2S에 하나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2S에 2개 들어간 거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예, P궤도로 넘어가서 P궤도 하나. 6개니까 6개 쭉 순서대로 집어넣는 거죠. 네. 하나, 3개. 둘, 3개.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카본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들어가죠. 질소는 팔이 3개. 팔이 3개. 2개 저거는 4개랄 때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팔이 2개, 전자 2개는 덜렁덜렁 있다가 양성자 하나 오면 저 전자 2개를 팔로 그냥 써버리기 때문에 양성자 하나는 그 전기량이 그대로 있다 플러스 2분이 됩니다. 네. 산소는 아까 우리가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들어가죠. 6개가.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 다음에 네온 같은 경우가 이제 꽉 차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불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안정적인 거고 나머지 부분들이 이것이 되고자 하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다른 식으로도 한번 써볼 수 있습니다. C를 예를 든다면 C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C는 이거를 자, 저 표현이 개인 중에요. 2S에 1개, 그죠? 그 다음에 1S에 2개. 플러스 기체 표현으로 빨리. 네네. 그러니까는 1S에 2개, 그 다음에 2S에 2개, 그 다음, 이게 지금 6번이니까, 뭐죠? 2P에 2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거를 어떻게 써도 되냐면, 헬륨에다가 2S 2개, 2P에 2개. 이렇게 써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그럼 지금 헬륨 안에 있는 거는 화에 있는 전자가 되고, 그래서 저 헬륨 사각형 바깥에 있는 전자를 해오려면 4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게 바로 체력의 전자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철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전에 비활성 기체가 아르곤이 있었잖아요. 아르곤까지는 안에 있는 기저의 전자가 되고. 네. 그 아르곤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4S잖아요. 그러니까 4S에 2개,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3D인데, 3D에 6개가 되는 거죠. 맞죠?
그래갖고 26번 요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아셨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가 방이 이렇게 들어가고 2개 들어가고 3D는 방이 몇 개라고 그랬죠? 5개잖아요. 5개인데 여기에 6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이제 여기 6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면 주기율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원래 3년 전에 제가 방금 마이크 우리 왜 빨갛지? 깜빡이지?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이거 미스팟을 찍는 것이 여기 나오면 아시아 미스팟을 찍어요. 요 찍는 거, 통으로 들어갈 때는 그대로 동일해요. 안 찍는 거예요. 안 동일해요. 사소문은 25년 이후에 대기록이 생겨요. 기체사소는. 그럼 25년 이전에는 기체사소가 거의 없거든요. 지금까지 사소는 맨 처음에 SiO2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기체산소가 없다는, 그럼 기체산소가 없으면 대부분 생화학 생명권 속에 들어오면 액체 상태는 안 되고 기체가 액체 상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액체 상태의 거대한 산소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물에 있잖아요. 물에 있는 거대 산소를 생명권이 언제부터 끄집어내서 샀느냐 하면 그게 바로 광합성이에요. 광합성이 행성지구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유력한 게 뭐냐면 물에 갇혀있는 액체 상태로 갇혀있는 산소를 기체 상태로 바꿔준 그 생명체요, 시아노박테리아가. 그때부터 그 산소가 기체 상태의 산소가 분리돼 나오면서 태고의 바다에 뭐가 있었냐면요. 잘 들으세요. 기체 상태의 산소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그게 기체냐, 액체냐, 고체냐 항상 구별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H2O 같은 경우는 태양계 전체에서 지구만이 액체, 고체, 기체 다 있어요. 놀랍죠? 대부분 태양계에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목성의 행성 가면 이 물이 전부 다 얼음으로 되어 있어요. 오케이? 액체나 기체 상태로요. 지구에도 물은 대부분 뭘로 되어 있어요? 액체로 되어 있고 일부 기체, 수증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겨울에 얼음 있잖아. 근데 태양계 전체에서 물이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를 다 갖고 있는 행성은 지구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지구에서 왜 생명이 나왔던가 다른 이야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 다음에 여기서 생명체가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액체하고 기체 상태의 산소예요. 특히 기체 상태의 산소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고의 바다에 엄청나게 많은 액체 상태의 산소가 있다 해도 생명체가 이걸 이용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용하는 게 바로 뭐냐면 미토콘드리아의 호기성 호흡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이 H2O에 있는 이 반대를 끊어줘 갖고 기체 상태의 산소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물분해형 강합성이 출현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빠뜨렸는데 여기에 왜 지금 이거 할 때 이 뒤에 중요한 수식은 또 빠뜨려놨네. 이 철 2가하고 철 3가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태고의 바다에는 철이 20억 년 이전의 바다에 철이 녹아 있겠어요? 없겠어요? 질문. 네. 자, 이거 내가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만 다 헷갈리더라고요. 이거만 기억하세요. 지금 행성 지구에 지구 표면에 있는 모든 철은 삼가철이에요. 이가철은 있을 수가 없어요. 혹시 이거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이가철은 행성 지구에 지구 표면에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 산소 때문에 그래요. 기체 상태 산소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모든 이가철이 산소하고 결합해갖고 뭐가 됐냐면 Fe2O3가 되어버린 거예요. 됐죠? 그래서 모든 철이 산화철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자 보세요. 산화철 따져보세요. 이게 지금 2가잖아요. 산소가.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러면 이게 플러스 6이 되려면 플러스 3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철이 지금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철은 표면에 있는 철은 삼가철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행성 지구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삼가철은 물에 녹지 않아요. 근데 이가철은 물에 녹아요. 저는 지구과학에서 가장 이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걸 강조했던 대가가 닉네인이에요. 닉네인 책을 보면, 산소란 책을 보면 이걸 무지하게 많이 강조를 해요. 다른 대가들은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가철이 물에 녹아있는 이가철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행성지구에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흑해요. 자, 흑해를 이해한 개념인데, 흑해는 깊이가 3,000m쯤 되는데, 흑해의 표면에 200m까지는 강물이 들어오고 이 교란이 일어났고 200m까지는 산소가 있어요. 근데 흑해 나머지 3,000m 이쪽에는 산소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는, 잘 들으세요? 이가철이 녹아 들어갈 수 있어요. 물에, 바닷물에. 그래서 이 흑해가 된 이유가 뭐냐면 산소가 안 들어가는 그 깊은 흑해 바다에는 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철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들었지만 옛날에 그 도시 그 시내 그 도랑 하수도 그 할 때 그 냄새 막 나는데 하수도를 이렇게 해갖고 흙을 뒤집어 놨는 걸 혹시 본 적 있나요? 흙을 뒤집어 놓으면 검죠 전부 다. 그게 뭐냐면 이가철하고 관계있다 보시면 돼요. 그 하수도는 산소가 들어갈 확률이 없어요.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는 이가철이 녹아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면 이가철이 물에 녹는다는 이 현상,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 여기서 전부 다 다이어그램 그릴 때, 자, 산가철로 시작했잖아요. 산화된 형태의 산가철로 시작했는데, 요게 굴이, 이게 시토크롬이잖아요. 시토크롬에 박혀있을 때는 산가철이요. 그 다음에 요거에 이제 전자를, 그러니까 전자가 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O2 마이너스가 있어주면 야가 산가철이 요 전자를, 요 수폭사 라디칼이 요 전자를 산가철로 줘버려요. 그러면 이게 이가철이 돼버리잖아요. 이가철은 시토크롬에서 녹아서 바깥으로 나와버려요. 그걸 물에 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늙고 노화되는 과정도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행성지구하고 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산가철이 이가철로 되는 동시에 이가철이 되면 물에 녹는다 그랬잖아요. 녹으면 녹는다는 말이 뭐냐면 생체 조직에 거대한 단백질 속에 철이 박혀 있는데 산가철로 박혀 있는데 만약에 O2- 이 흉악범이 나오면 야가 이 전자를 이가철에 줘버려요. 산가철에 줘버려요. 그러면 이 산가철이 이가철이 되잖아요. 이가철이 되면 녹아갖고 빠져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분자는 동작을 못하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거 호흡작용, 염록체, 많은 생화학작용에 철이 가운데 들어있잖아요. 이 산가철이 야가 있으면 녹아져 나와요. 이래서 우리가 늙고 죽는 거예요. 이 원리를 그대로 이해한 게 하수 종말철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서울 한강물이 영산강물이 아무리 더러워도 조금만 이렇게 정수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는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게 왜 가능하냐 하면 펜톤 리액션이 돼갖고 바로 이 과정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실 말해서 어디 갔나? 요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야가 만들어내면 야가 생명체를 다 죽여요. 박테리아를 다 죽여요. 그래서 요걸 만들어내는 가산화수소가 왜 우리가 소독제로 쓰이느냐 하면 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가 발생하면 박테리아가 다 죽어요. 그래서 물을 정수하는 가장 근본적인 메커니즘 이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우리가 방사선, 원자폭탄 맞으면 방사선 맞으면 왜 죽느냐도 야가 생기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행성지구에서 생명체 출현하려면 야가 못 나오도록 해야 돼요. 예.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하이드록시 라디칼 뿌리를 봤더니 어디서 왔냐면 수포옥사 라디칼이 생기면 이 반응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흉인 야를 없애줘야 돼요. 야를 없애지 않고는 행성지구에 생명체가 나오기 어려워요. 그럼 야를 없애주는 방식이 뭐냐면 바로 SOD요. 그 다음에 SOD도 활성산소 요게 나오기 때문에 요것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카탈라제예요. 그리고 이 카탈라제가 출현했기 때문에 이 카탈라제 분자 두 개를 결합한 게 바로 뭐냐면 옥시전 이발딩 컴플렉스를 해갖고 강압성이 출현한 거예요. 물분해 강압성의 분자적 메커니즘이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요약하면 그러면 활성산소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활성산소 종이 왜 지구상에 있었는가 물어보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자외선 때문에 그래요. 자외선은 지금 오존층이 생기기 전에 행성지구에는 30배 강한 자외선이 지구 초기에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면 항상 이런 활성산소가 생겨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래서 결론이 호흡이 강압성보다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호흡이 지구상에. 그리고 그 원인이 뭐냐면 호흡이 나오려 하면 활성산소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럼 활성산소 문제를 생명으로 왜 해결했나 봤더니 자외선에 대한 방어책으로 카탈라제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생명체가. 그래서 그 카탈라제가 결합해서
강압성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물 분해가 가능한 물 분해형 시아노박테리아 강압성이 시작됐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가 번성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대주려고 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사건이요. Fe2가 철 2가가 물에 녹는다. 요거만 딱 기억하세요. 예. 철 3가는 지금 행성 표면에, 지구 표면에 있는 모든 철은 산가철이에요. 산화철이에요. 산화되지 않는 철이, 그럼 산화철이 아니고 순수한 철이, 이가철이 있으려면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만 존재해요. 이가철이. 그래야 물 속에 녹아들어서. 그게 바로 흑혈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흑혈을 기억하시고, 흑혈은 산소가 없기 때문에 이가철이 물에 녹아들어 있는 상태라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산가철은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는 반드시 산가철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가철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체 속에 이제 바로 이 O2 이게 생기면 이게 이가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산가철, 이가철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모든 주범이 야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노화의 주범까지 추적해 봤더니 행성지구 생명 전체 흐름하고 관계되어 있고, 철이 바닷물에 녹는가 안 녹는가, 이가철은 녹아 들어갔기 때문에 태초의 지구 문제, 이게 나중에 중생대 해양 생태계를 공부할 때 또 나와요. 이게 바로 뭐냐면 주기적으로 중생대 때 해양 무산소 상태가 벌어져요. 5번 이상이나. 그때 중생대 때 해양 무산소 상태 때 대규모로 유기물이 죽어갖고 그 유기물 시체가 바로 이런 데서는 석유입니다. 지구상에 나오는 석유의 60%가 중생대 때 생겨요. 그 사건이 바로 해양 무산소 사건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럼 해양 무산소 상태이기 때문에 유기물이 죽어요. 유기물이 왜 죽느냐 물으면 이 메커니즘을 설명하면 돼요. 그래서 강압성하고 호흡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행성지구 40억 년의 생명의 역사를 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가가 아니라 망간 3가로 변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S1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너무 크게 그렸나요? 다시 한번 한유. 그러면 전자 하나. 여기서는 전자 하나만 나가게 되는데 여기에 연관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던 거냐면 여기 망간 3가에서 전자가 하나가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릴게요. 그래서 망간 3가가 전자가 하나 나왔으니까 망간 4가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S2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 또다시 빛이 지금 4번이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한유. 그래서 전자 하나, 그 다음에 양성자 하나. 이렇게 되면, 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우선 양성자가 하나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6개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고, 그 다음에 수소가 지금 붙어 있죠.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망간 2가가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S0라고 명명을 하자. 자, 이게 바로 물 분해형 강압성이잖아요. 물 분해를 물을 뭐가 분해를 하냐면, 그쵸. 그러니까 물 분자가 양성자 4개, 전자 4개, 산소 2개, 조 숫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그대로 좀 따라가는 거예요. 한유, 빛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가게 되냐면 전자 하나하고 그 다음에 양성자 하나가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나가게 되냐면, 자, 마찬가지로 산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있고 수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전자 하나가 나가요. 전자 하나가 나가고 그 다음에 양성자 하나가 나갔습니다. 그럼 여기가 비어 있는 거죠. 비어 있고 그러면 뭐가 남냐면 망간 2가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망간 2가에서 여기가 지금 전자가 하나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전자 하나를 채워주면서 망간이 박사님이 예비 설명을 다 해주셨으니까 저는 바로 그냥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거를 좀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자, 2개의 물 분자가 들어가서 4개의 H 플러스하고 4개의 전자하고 그 다음에 O2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게 바로 지금 얘기를 하자면 물 분해형 강합성이잖아요. 물 분해형 강합성. 그러니까 물을 분해해서 산소 O2가 출현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모든 박테리아가 저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천 종의 박테리아가 있지만 시아노박테리아만이 저걸 성공하는 거예요. 일명 이게 바로 콕스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생활 훈련하기 좋은 가장 큰 이거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자이동 그러면 여기 양성자 하나가 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산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어 있고 양성자가 나갔고 그 다음에 전자가 하나가 나갔잖아요. 전자가 하나가 나갔으니까 Mn 4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다시 근데 어떻게 우리가 편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냐면 이 옆에 있던 거를 밑으로 똑같이 내릴 수가 있죠. Mn 플러스 4로 이렇게 일시적으로 했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S3라고 합니다. 콕스 모델이 생활책에 딱 한 번씩 나와요. 그것도 그렇게 상세하지 않고 대충 나오는데 그걸 다 몇 가지였거든요. 자, 여기에 다시 또 마찬가지로 한유, 그다음에 전자하고 양성자가 나가게 되면 자,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이 Mn 그 플러스 4가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밑으로 있었죠. 일곱, 여덟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전자 하나가 나갔어요. 전자 이동이 생활의 대부분이라는 걸 콕스 모델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백으로 되어 있는 동그라미는 산소입니다. 산소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칼슘 이가. 칼슘 이가에 뭐가 붙어 있냐면 H2O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산소에 또한 망간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망간 2가. 망간 2가에 마찬가지로 H2O가 붙어 있습니다. 망간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망간 3가. 그다음 이곳과 이곳에 망간 4가가 있습니다. 망간은 7가까지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이쪽을 보자면 이건 어떻게 쓸 수가 있나요? 자, 루이스 다스로 하겠습니다. H2O는 산소는 체외각 전자